자, 교재는 23페이지 인과관계입니다. 자, 1번 문제, 올해 승진 문제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19년도 승진 문제고 3번 문제도 17년도, 4번 문제도 16년도 거의 매년마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네요. 14년, 15년, 13년 거의 매년마다 나옵니다. 자, 먼저 1번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했네요. 자, 1번 유명한 판례죠.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을 했다 그랬어요. 뭐 나도 잘못하긴 했는데 뒤에 보니까 50m 후방에서 뒤따라오던 이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왔대요. 이것을 예견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까? 예견 가능성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는 예견 가능성이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즉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예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당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틀린 거예요. 자, 2번 볼게요. 자, 살인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게재되어 있고, 이 판례 아시죠? 그쵸? 이 다른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게 뭐죠? 콜라 김밥 사건이죠. 콜라하고 김밥을 마구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 다른 사실이 게재되었고 이것 때문에 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그쵸? 치더라도 처음에 이 갑이 살인행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시미 칼을 갖고 와서 수십 번을 난자를 했잖아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렇게 난자를 했는데 안 죽었다. 그래서 살인 미술 끝났다는 거죠. 병원에 한두 달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병문안 사람이 콜라 김밥을 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마구마구 먹다가 이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뭐죠? 이 그와 같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이에요. 사망.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 예견이 될 수 있다면, 즉 예견할 수가 있다면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죄 기술을 인정했죠. 우리 판례는 이것을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동그라미죠. 자, 계속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제의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거절한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폭행하는 등 마구잡이 폭행했죠. 이 폭행을 가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이 이제 반격하죠. 그렇죠? 그래서 또 마구 또 하다가 서로 이제 두 사람끼리 막 싸우게 됩니다. 근데 남자인데 이게 여자가 지지. 그래서 여자가 이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도로를 건너가다가 차량에 치여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갑의 상해 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 판례는 상당 인과가 있다 그랬어요. 이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에는 차가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 여성이 이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도로를 건너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고, 건너가다 보면 차에 치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폭행을 계속 가했기 때문에 뭐다?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가 있다. 그래서 치사죄를 인정하게 됐죠.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 다음 리을 번. 갑이 A 뺨을 한 대 때리고 그랬네요. 뺨을 때렸대요. 그 다음 그래서 뒤로 넘어졌대요. 그래 땅바닥에 부딪히어서 상해를 입었대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병원에 가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인 폐렴이 발생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최초 행위, 이 상해 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 판례는 있다고 봤어요. 있다. 즉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이 합병증 사건은 거의 대부분 판례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상해치사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나요? 4번입니다. 자, 다음. 자, 문제 2번 볼게요. 작년도 승진 문제인데 문제가 엄청 기네요.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네요. 그래서 보니까 미음까지 있어요. 개수 문제가 아닌 거로 좀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뭐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 문제 봅니다. 고속도로를 따라가다가 운전했다. 그쵸?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들었다. 또 곧바로 정차를 했다. 또 밑에 뒤에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연이어 급정차를 했다. 연쇄 추돌을 했다. 보세요. 끼어든 다음에 곧바로 정차를 했고 연이어 급정차를 했고 연쇄 추돌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돌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짓거리를 해서 결국 상해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는 이 행위와 사상과의 발생 사이에는
예견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동그라미죠. 자, 2번 한의사 사건 아시죠? 자,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체질인가 봐요. 여러분 봉침 함부로 맞으면 안 됩니다. 이 벌침이죠. 벌침이 체질에 따라 틀려요. 그 사람 체질에는 맞는 사람이 있고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침 맞기 전에는 반드시 이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과거에 봉침을 몇 번 맞았는데 자기 체질에 딱 맞아요. 그래서 이 한의원에 왔단 거예요. 봉침 맞으러. 그쵸? 자, 한의사가 그랬습니까? 한의사가 그랬어요.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해볼 텐데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거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돈 들어가는 거. 그래서 나는 과거에 봉침을 맞은 적이 있었는데 알레르기 나한테 잘 맞더라.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 검사 그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의사가 피고인이 그런 취지로 나오니까 이 검사를 생략했습니다. 생략한 새 봉침을 놨는데 피해자가 이 시술 직후에 쇼크 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이 반응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까? 인과관계 없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나는 됐다. 나는 내 체질이 나는 과거에 몇 번 봉침을 맞아봤고 나는 그래서 걱정이 별 탈이 없더라. 그러니까 나는 생략해도 된다. 이렇게 자기가 말했기 때문에 이 반응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어요. 맞죠? 근데 만약 이 사안을 바꾸면요. 처음으로 봉침을 맞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하지 아니했다면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봉침을 맞은 경험이 있었고 또 이 사람이 또 생략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실제하지 아니한 과실과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것도 맞는 지문이죠. 자, 디귿번 볼게요. 자,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덜컥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임신했다 하니까 이 남자가 그러겠죠. 낙태를 권유했다. 낙태.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없던 거죠. 왜냐하면 아이를 낳고 기르면 돈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그 정도까지 능력은 안 되니까 이 여성한테 낙태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고 너가 이 여장이 자꾸 아이를 낳는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너 아이 낳으면 낳아라. 대신 나는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으니까 네 멋대로 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병원을 알아봤는데 낙태를 해주는 병원에 있더라. 여기 가서 낙태해라.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성은 고민을 많이 하겠죠. 여성은 남성이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내가 애를 낳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처음에는 난 애를 낳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남성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몇 날 며칠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태도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그쵸? 뭐 덜컥 애만 낳아봤자 뭐 내 사정도 그렇고 저 남자 사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낙태해야 할 것이 맞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성이 이 남성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낙태 교사 행위와 낙태 행위에는 인과관계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있다고 보죠. 우리 판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요. 없다고 본다. 틀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이 이 남자가 주장하는 건 그래요. 이 남자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 내가 낙태할 병원을 알아봐 준다 했는데 저 여자가 내가 알아봐 준 병원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봐 준 병원에서 낙태를 했다. 그리고 내가 내가 이런 행위 낙태를 하라 했는데 당장 하지 않고 뭐 2, 3주 있다가 했다. 그러니까 그 즉시 하지 않았다는 점 또는 자신이 알아봐 준 병원이 아닌 지가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했다는 점. 그래서 나는 인과관계 없다라고 해서 자기는 낙태 교사에 대해서 성립을 부정했다. 하지만 판례가 뭐라 그래요? 판례가 아니 너가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이 여성은 낙태를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너가 심지어는 친권 행사, 친권 문제까지 들고 나왔기 때문에 여성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너희 교사 때문에 이 여성이 낙태를 했기 때문에 결국 뭐다? 너희 교사와 낙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그래서 너는 이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판례는 인과관계를 인정을 했어요. 틀린 거죠. 자, 1번 갑니다. 자, 제왕절개 수술 후 대량 출혈이 있었다. 전원 조치를 했다. 이 옮길 전자입니다. 병원을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그쵸? 피해자가 고혈압 환자이고 제왕절개 수술 후 대량 출혈이 있었다는 사정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얘기를 안 해서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았고, 저쪽에서는 뭐다? 아, 이게 뭐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구나. 그쵸?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치가 다소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미흡했기 때문에 도착 후 1시간 20분이 지나서 수혈이 시작되었다. 수혈이 늦게 시작됐죠. 수혈이. 그쵸? 그 앞에 있는 동네 병원에서 대량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피가 많이 모자른 상태였었는데, 그쵸? 근데 병원이 옮겼고, 그 병원이 옮겨진 상태에서 곧장 수혈이 들어가야 되는데 1시간 20분이 지나서 수혈이 들어갔다는 것은 거의 몸속에 피가 거의 빠진 상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혈이 다소 지연됐다는 거예요. 신속한 수혈이 다소 지연되었다. 누구 잘못 때문에? 최초 그 동네 병원에서의 전원 조치가 늦어졌고, 또 설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혈도 늦어졌고, 그 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있다고.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미음번 같은 경우에는 승진시험이 몇 번 나왔어요. 나온 적이 있었는데 볼게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았어요. 횡단보도 내에 있는 사람을 들이받은 거예요. 자, 근데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바깥에서 걷고 있었던 동행하던 사람을 밀어 넘겨서 상해를 입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도로가 있죠. 가운데 중앙선이고요. 그리고 옆에가 이게 보행자. 그쵸?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 이거 여기에서 신호등이 이제 녹색이 들어왔어요. 녹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신호를 신뢰해서 요 A라는 사람이 요 횡단보도 내에 내 쪽으로 이렇게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걷고 있었고, 근데 B라는 보행자죠. 둘 다 보행자입니다. 그쵸? 보행자는 횡단보도 바깥으로 이렇게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쵸? 빠른 걸음만 걷고 있었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 갑이라는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이 이 A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A를 쳤어요. A를 치었고 이 충격으로 보세요. 횡단보도 바깥에서 걷고 있었던 을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즉, 이 갑이라는 차량 운전자가 A를 치었는데 A가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금 바깥에 있던 이 B까지 밀려 넘어져서 B까지 다쳤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피고인의 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주의 의무를 위반한 운전행위, 즉 과실과 이 A가 아닌 B죠. A는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요. A에 대해서는 A뿐만 아니라 이 B, 금 바깥에서 걷고 있었던 B, 이 B의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인과관계 인정될 수가 없다 하면 틀려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갑이 A를 받았잖아요. A를 받은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A 받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그 충격으로 이 B가 다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행위, 즉 갑이 A를 받은 이 행위와 옆에 있던 B까지 뭐다? B가 상처를 입었다면 B까지 책임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 A든 B든 간에 이 A 보행자, B 보행자는 전부 다 이 녹색을 신뢰해서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즉 금 안에 있는 사람만 보행자의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금 바깥에서 걷고 있었던 사람도 보행자의 지위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갑은 A를 치었던 B를 치었던 간에 전부 다 A, B에 대해서 뭐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정답이 지금 옳은 것을 골라라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기억, 니은, 리을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자, 3번 가볼까요? 자, 17년도 승진 문제인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결과로 인해서 벌하지 않는다. 즉 연결이 되어야 결과로 인해서 벌한다. 즉 인과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연결고리. 그래서 17조 형법조 문제 17조 얘기입니다. 요 17조도 잘 나와요.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알레르기 반응 검사 봉침 얘기했죠. 그래서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맞습니다. 과실 책임을 묻지 않았죠. 풀었기 때문에 지워버릴게요. 자, 3번도 풀었어요. 그쵸? 뭐 고속도로 운행하다가 끼어들게 하고 곧바로 정차하였고 뭐 급제동하였고 연쇄추돌하였고 풀었기 때문에 이것도 지울게요.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꾸 중복돼서. 4번을 볼게요. 이것도 낙태 사건 나와 있죠? 그쵸? 낙태 사건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없다 틀렸네요. 정답은 4번. 자, 문제 4번 가볼까요? 자, 16년도 승진 문제인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임산부를 강타한 것이 낙태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했을 때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죠? 그쵸? 맞습니다. 자, 2번 가볼까요? 자, 휴즈코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 갔다. 근데 이제 이사 온 사람 있겠죠? 그쵸? 임차인이 이사 갔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임차인이 오면 가스 밸브 또 열어보겠죠.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 가스 밸브가 열려지고, 왜냐면 가스레인지를 틀어서 뭐 요리를 해 먹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새로운 임차인에 의해서 주 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된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죠.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 없이 이사 갔기 때문에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어서 행위와 결과 사이, 즉 이 결과 발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판례가 되죠. 안 된다 틀렸고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은 많이 봤던 판례죠.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래서 이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쵸? 요 창문 밖으로 실족하여 떨어짐으로 사망했다고 했을 때, 요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폭행치사죄 책임을 지게 되죠. 즉, 기본 범죄 행위를 피하기 위해서 발생한 사건, 사고는 우리 판례가 100% 예견 가능성이 인정된다. 즉,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폭행 행위를 피하기 위해서 숨으려고 하다가 실족해서 떨어져 죽었다고 했을 때 결과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례. 자, 4번 가볼게요. 자,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야간에, 그랬네요. 야간입니다. 야간. 고속도로죠. 고속도로. 뭐죠? 실내의 원칙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해서 사망에 이르겠다고 했을 때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쵸? 그쵸? 이 고속도로니까 뭐다? 실내의 원칙이라고 필기하시면 되겠네요. 즉, 고속도로에는 뭐다?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아니죠. 그걸 신뢰하고 운전하는 거죠. 됐고. 자, 문제 5번 가볼까요? 자, 14년도 승진 문제인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유명한 사건이죠. 4일 동안, 나흘 동안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했다. 잠도 자지 않았다. 그래서 탈진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손발을 17시간 묶어놨어요. 그러면 혈전 형상, 혈액순환에 장애 발생하게 되죠. 장애가 발생해서 혈전이 형성되고 이 폐동맥을 막아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라 하는 거죠.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맞습니다. 이건 콜라김밥 사건이죠. 살인행위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유일한 원인일 필요가 없죠. 콜라김밥 먹어도 죽었다고 했을 때, 그쵸? 그 사건이죠. 이 다른 사건이 계기가 됐다는 것이 콜라김밥입니다. 이것 때문에 죽었다 할지라도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죠. 있다고. 그래서 살인죄 기술을 인정하게 되죠. 요 마지막에 없다가 틀렸네요. 그리고 또 유일한 원인이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직접적인 원인일 것을 유한다. 이게 틀린 것 같은데 직접적인 원인일 것도 유하지 않아요. 틀린 부분이 두 부분이에요. 유일한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까지 맞아요. 근데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틀린 부분이 이 부분이 틀렸고 마지막이 틀렸고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콜라김밥 사건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판결해주 꼼꼼하게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선행 차량에 이어서 후속 차량이 연속 역과하였다. 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이제 후속 차량이잖아요. 그쵸? 차량이 연속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했을 때 역과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맞죠?
선행사고와 후행사고의 어떤 쪽의 원인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쵸? 밝히지 않았다고 했을 때, 자, 그 다음부터 잘 보셔야 돼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었다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증명돼야 돼. 증명이 안 되면 책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취지고요.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자, 13년도 승진 문제인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1단 기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1단 기하가 들어가 있다. 시동을 끄고 1단 기하가 들어가 있다. 근데 열쇠를 놔뒀다는 거죠. 야, 11살짜리라 그랬습니다. 11살짜리는 호기심이 아주 많을 나이죠. 그러면 이 아이는 차키를 열어서 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 아버지인 운전자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는 거죠. 그랬다면 이 열쇠를 처음부터 뽑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고서 결국 아이는 이 차키를 돌렸고요. 그래서 차키가 돌려서 시동이 켜졌고 차량이 진행되어서 사고 발생했다고 했을 때 그 아버지 과실과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없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은 아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차키를 돌려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다?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의무 위반. 그래서 과실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답이 1번이 틀렸죠. 2번 볼게요. 자, 파도 수영장에서 물놀이 하던 6학년 학생이라는 거예요. 자, 수영장 안에서 엎어져 있었어요. 근데 안전요원이 발견했는데 뒤늦게 발견했어요. 뒤늦게 발견해서 인공호흡을 실시했지만 호송 중에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걸 누구 책임에 돌릴 것이냐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사망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해자 측, 이 아이의 부모는 이 수영장 측의 과실로 가고 있어요. 몰고 가고 있다는 거죠. 왜? 이 수영장 안전요원이 좀 더 빨리 발견했었더라면 아이는 살릴 수 있었다. 근데 안전요원이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에 아이는 죽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너네 수영장 측에서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민형사상 책임을 너네가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그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안전요원이 뒤늦게 발견한 잘못도 있긴 하지만 이 수영장에서 이 아이가 엎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엎어져 있었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아이에게 어떤 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그쵸?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즉 이 안전요원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아이는 죽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이 안전요원이 뒤늦게 발견해서인지 아니면 이 학생의 몸 상태에서 먼저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었다고 한다면 지금 피고인이 누구죠? 피고인이 수영장 안전요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이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뭐다? 수영장 측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영장 측의 잘못이 인정되려면 이 수영장 안전요원이 뒤늦게 발견해서 결국 아이가 죽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나와야 돼요. 증거물을 찾지 못했을 때는 뭐다? 이 사람에게 유리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거 볼게요. 요거 풀었죠? 요거 앞에서 풀었습니다. 이 횡단보도 사건 풀었기 때문에 제가 지워볼게요. 지운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여기 야간에 고속도로 운전하는 거 보행자 사건도 풀었죠? 실내의 원칙 풀었습니다. 그랬을 때 보행자를 충격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실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풀었기 때문에 제가 지울게요. 지우면 돼요. 나머지 질문들 잘 받으시고요. 자, 7번 볼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폭행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흥분을 느끼고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이를 피하려고 하다가, 즉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본 강의 때도 그랬죠. 이 기본 범죄 행위를 피하기 위해서 발생한 사건 사고는 100% 실무가들은 뭐한다?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자, 2번 또 나왔네요. 그렇죠? 고속도로 나와 있고 역시 보행자 나와 있고 신뢰 원칙 때문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풀었죠? 지울게요. 자, 선행 차량에 의해서 후속 차량이 이것도 풀었죠? 그렇죠? 연속 역과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했을 때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울게요. 4번 봅니다. 자,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서 음독 자살했다. 이 음독 자살이 뭐죠? 고의죠, 고의. 고의. 그렇죠? 고의에 의한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 가해자가 강간을 할 당시 이 여성은 집에 가서 음독 자살할 것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합니까? 그럼 비유형적 인과관계 중에 하나인데 이 고의에 의한 행위 같은 경우는 뭐다? 인과관계가 단절돼요. 단절. 예견 가능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망했다고 했을 때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책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성을 부정한다고요. 틀렸네요. 답은 마지막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당연한 결과 아닙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사망과 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강간죄만 되는 것이지 치사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여기까지 합니다.